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의 이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관련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위로 갑니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할 겁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아, 이거 봐라. 라고 해서 지금 손실폭을 일부분 발생시킨 분들도 있을 거고 저점에서 제가 42,000원 정도에 이 정도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따 영상을 같이 볼 텐데 사야 되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은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끌어내리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3월 4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분명히 기조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새로운 페시포서스라고 하는 LK99에서 질화된 물질 이 부분 이걸 증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주식시장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기대감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축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등폭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흐름을 따를 것이다. 이겁니다. 자, 지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내고 특수관계인의 매도를 동반하면서 주가를 이런 변동성을 키우면서 분명히 이 9월에 LK99라는 진위 여부를 발생시켰을 때에 대한 주가 변동폭 요만큼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읽고자라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베팅일 수 있다. 다만 3월 4일이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과거처럼 폭락이 이 일 이전에 그렇죠? 하루 이틀 이전까지는 주가는 분명 오르긴 할 겁니다. 다만 최고점에 끝나는 날이 있진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보고 가시죠. 자, 41,150원에 찍었던 영상인데 이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었죠.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과거에 에코프로와 금량이 올랐을 때 배터리 통을 만드는 신성 델타 테크는 오르지 못하였다. 다만 오를 이슈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1월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다는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41,150원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업로드 시간이 꽤나 걸리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 링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렸죠. 이때지 않았습니까? 그쵸? 41,150원. 자, 이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과거에 에코프로와 금량일 때 배터리통을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애들이었는데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특수한 산업군인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올랐던 적이 있었다. 역시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추가적인 종목 하나 일러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아, 제 영상이 의미가 있구나.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이론대로 움직이고 있고 피해가고 있고 다시 접근하고 다시 피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어떤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봅시다. 요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던 사실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전기차의 수요는 감소되고 있다.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넘버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이때죠.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리는데 결국은 시장은 배터리의 중요성 중에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그 다음에 하나 더 전액이란 부분이 발생된다. 이 관련주들 두 개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목은요. 반드시 신성 델타테크를 보면서 제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왔죠. 그리고 전해익을 다루는 업체 제가 일러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급등이 일어났죠. 자, 이것도 역시나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핵심 소재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죠? 맞아요. 이 최저점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알려고 하지 마라. 다만 어떤 특수한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 이런 산업은 분명 어떤 재료를 동반시킬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께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하락 구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없을까? 그러면 오르는 방법은 빠진 다음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상향을 보이긴 할 거니까 3월 4일까지는. 그쵸? 자, 잘 보세요. 구자천시 대표이사의 매수가 있었지만 윤정규, 김정현, 구본상, 그 다음에 임관원, 그리고 고목델타 화공, 다 특수관계인 임원진들의 매도거든요. 근데 신기한 걸 잘 보면 요 부분에서 담보대출을 연장하고 주식을 매도합니다. 이자를 내기 위해서. 임원진들의 매도가 나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임원진들의 매도가 나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구자천시의 대표이사의 매수는 주가를 상방으로 이끌긴 합니다. 그러면 상방에 대한 부분은 찍고 나서 올라가고 어떤 특수관계인의 매수가 있었을 때, 대표이사의 매수가 있었을 때 오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죠? 임직원들의 매도, 특수관계인의 매도, 자사주의 매도는 그 이후에 하락을 주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저점을 알면서 우리는 3월 4일에 대한 이벤트를 맞아들이고 LK99라고 하는 물질은 분명히 한 단계 더 진행됐으며 황을 섞은 PC4소스를 3월 4일에 있을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할 거고 시연을 할 거다라고 하죠. 과거에 LK99라고 하는 물질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시료도 황산납이었죠. 황과 황산납. 자, 공통점을 보이고 있죠. 분명히 3월 4일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우상향 그림을 갈 겁니다. 이런 낙폭을 그리면서. 다만 변동폭은 크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는 그림을 보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가시죠. 자, 저는 간다라는 영상, 이런 부분보다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결국은 2월 남은 시즌도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그냥 놔두실 분들은 그냥 놔둬도 돼요. 자, 2월은 어차피 주가는 우상향하긴 할 겁니다. 자, 좀 더 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변동폭이 사실 크지 않다. 그쵸? 30% 이상의 변동성이 있다는 거고, 과거에 LK99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흐름이 나왔죠? 예,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을 때도 여기서가 주가 상승이 화려했지,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 때려맞고 아래에서 오르고 이런 절차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 거래라고 하는 코드 번호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차 거래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 코드 번호 공매도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0만 주를 상환한 73,700원에 요 부분에서 가장 큰 상승을 이었거든요. 사실 요 부분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자,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각 증권사마다 이 코드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라이브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정확히. 자, AI가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우상향은 줄 겁니다. 다만 최고점으로 주가가 끝나진 않아요. 지금부터는 최고점 상단에서 주가가 끝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또 성지 형상이 될 겁니다. 이유는 자,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15년 동안 항상 이제 스타펀드 회상을 받았어요.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항상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테마군이든 어떠한 종목이든, 그리고 마냥 영원할 것 같은 종목들도요, 사람의 사이클이 바뀌게 되면 종목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실 뭐 한 예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2차 전지, 리튬, 에코프로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군의 이동이라는 건데 지금도 이 부분을 저는 그냥 테마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LK99에 대한 진화된 물질, 필시포소스 이 부분에서 결과로는 어차피 물리학에서 다루겠다. 아, 그런가? 그러면 과거의 규칙을 통해서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델타 테크 이걸 보면서 향후에 있을 등폭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수익을 내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손실 구간에서 7만 원을 뚫지 못했을 땐 요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딪힌 후에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일 겁니다라는 이론처럼 역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시장의 등폭을 반복하면서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끝났어. 나는 더 갈 거야. 아니야. 이걸 계속 보여준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심리 게임이긴 하지만 규칙성을 가진 심리 게임자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차 거래를 볼 수 있는 이 코드 번호 요거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 3월 4일까지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특수관계인 임직원의 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대차 거래라는 코드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과거의 규칙성에 대한 부분에서 3월 4일에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그 이후엔 훼손 절차를 반복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황을 다룬다고 했죠. 필시포소스는 LK99에서 진화된 물질이라고 했죠. 황을 다루는 업체가 어디 있지 아십니까? 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올해 54거든요. 예,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래도 이런 수익을 분명히 얻고 피해가고 다시 즐기고 또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얼마나 많이 누르느냐에 따라서 저도 야, 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도움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황을 다루는 업체인데 3월 4일에 이벤트가 끝났을 때 LK99에서 진화된 필시포소스 물질 이 부분에 이 황을 시연 재료로 납품하는 그리고 첨가물인 황 이 두 가지 황산납과 황 어차피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 필요합니다. 자, 신생 기업입니다. 분명히 그 기업의 한 군데의 이름을 등장시킬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까지 분명히 오를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잘 되셨을 때는 주위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그런 어떤 좀 베푸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신성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장의 큰 테마군에 지금 몸을 맡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CCS의 하한가 지금 사실 CCS 오늘 보셨나요? 이게 지금 권영환 교수가 있는 기업인데 대주주의 논란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올랐지만 동시효과에 빠져버리죠. 결국은 뭐죠? 얘가 하한가를 2번 가게 되면서 이 날짜죠. 1월 30일에 있을 이런 신성 델타 테크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죠. 이런 것도 왜 빠지고 있지? 주식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임직원의 매도는 여기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빠지지? 이런 부분들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황을 다루는 LK99에서 진화된 그리고 필시포소스 3월 4일에 발표된 이 새로운 초전도체 황을 다루는 업체 한 군데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되기를 망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LK99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좀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초전도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저항값을 0으로 돌린다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주선을 탔을 때 사람과 물건이 공중부양을 하죠. 중력값을 최소화시키죠. 0이죠. 이것도 하나의 초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라고 해서
음극과 음극, 양극과 양극에 밀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표면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죠. 뿡 이렇게 하죠.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롯데타워가 한 123층 되나요? 이 부분도 중력값을 최소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죠. 이것도 하나의 초전도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한 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예, 전력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초전도 현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라고 하는 동그란 판을 잘라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60% 이상을 버립니다. 저항값이 있어서요. 저항값을 0으로 줄이면 몽땅 다 쓸 수 있죠. 수율을 올릴 수 있죠. 2차 전지는요. 배터리 통의 규모죠. 그쵸? 그러면서 제가 42,000원에 말씀드렸죠.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지분, 퀀텀 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건 맞지만 이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이 형성되냐면 양극과 음극, 음극과 양극, 충전과 방전, 충전과 방전. 근데 결국 전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어요. 왜요? 배터리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과 방전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죠? 저항값을 0으로 돌리게 되면 2차 전지 배터리 통에 대한 효율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전력은요. 자, 우리가 중앙 집중 이제 발전소에서 지역 발전소 그리고 집으로 갈 때 100을 보낸다고 하면 전기가 다 안 가요. 손실이 나요. 70%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저항값이 있다고 하죠. 이걸 줄여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한 4, 5%밖에 솔직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된다고 한다. 100%다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일상생활엔 놀라운 혁명일 수 있죠. 다만 저는 항상 경각심을 알리는데 2011년도에 맥신이라는 신물질, 2017년도에 그래핀이라는 신물질도 아직까지 상용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놀라운 물질이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3월 4일에 대한 단기 이벤트만 기다리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 소멸 과정 이후에 황을 다루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한 기사화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2라운드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말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즐겨라.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지금은 변동성을 이용해라 이 뜻이죠. 지표도 분명히 이거 코드번호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축제는 즐기시되 축제를 더 즐기고 싶으면 예, 다른 학교의 축제로 가셔라.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는 뜻에서 영상을 찍는 거지 부정론자도 긍정론자도 아닙니다. 주식은 제가 15년 동안 스탑펀드에 될 수 있었던 거는 항상 어떤 특수한 산업군들이 움직이거나 개별 테마가 움직일 때도 분명히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전자공시사항을 등장을 시키면서 항상 같은 패턴을 이어간다라는 게 제가 봤던 주식시장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 10년이라는 사이클, 20년이라는 사이클 중에 잡으세요. 테마도요. 오염수 테마, 물 테마, 가뭄 테마, 재난 테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름에는 여름 테마, 겨울에는 겨울 테마. 항상 보면 똑같은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움직이지만 항상 고봉에서 주가를 매수하고 나중에 손실권으로 가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뭐죠?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시키고 규칙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락도 피해가고 그렇죠? 상승률은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지론을 말씀드리잖아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항상 긍정론자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부정론자, 때로는 긍정론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니고 뭐죠?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배님들 더 잘 되길 희망하고요. 조금 더 시장의 교육적인 내용 부분은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황을 다루는 그 신생기업 명단은 제가 이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역시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재무제표까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신성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